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명절이 지났는데 또 시끌시끌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고 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속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 오전에 홈페이지에 제27기 대전협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 보고를 올렸습니다. 예. 제27기 대전협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비대위 전환에 관한 건이 가결됐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오늘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이 결과 보고에 집단 사직, 휴직과 같은 단체 행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이 전공의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업을 안 하기로 했다. 그냥 근무하는 걸로 회의가 결정이 났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오면서 내부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바라보는 정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에 브리핑을 했는데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하고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단체 행동에는 엄중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예, 분위기가 사실 조금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사실 전공의들 새벽까지 대응 방안 논의했었죠? 맞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집단 행동에 대한 얘기는 없긴 했지만 어제 새벽에 정말 열띤 회의가 이어지기는 했는데요. 어제 밤부터 전공의들이 날을 넘겨서 오늘 새벽까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집단 행동을 통해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내세운 걸 무산시킨 바가 있는데 예. 그것처럼 이번에도 연가 투쟁과 같은 공동대응 방안 모색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실제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네. 자, 공천이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늘부터 공천 면접하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17일까지 닷새 동안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번 4월 총선 지역구 공천을 위한 후보자 면접 시작합니다. 선거구별 후보자 단체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자기소개 1분 포함해서 후보자 1명당 총 3분가량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광주, 제주 지역부터 시작됐는데요. 내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 면접도 오늘 대거 포함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공천 신청자가 몰리는 지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 지금 하태경 의원, 이해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전현직 의원 3명이 서울 성동 을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서울 강남 을 지역에 공천을 신청해 두어서 이들 지역에는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곧 나올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경선에서 감점을 받아서 탈락이 유력한 하위 20% 현역 의원 31명의 명단을 개별 통보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라는 최후 통첩의 성격이 짙다라는 해석 나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여기에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됐을까 여부인데 예. 앞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고 문명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이제는 친명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명 갈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부 전현직 의원에게
직접 불출마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지금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나 공천 적합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문학진 전 의원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1월 27일에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서 여론조사 지지율 꼴찌다라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라고 밝혔고요. 격차로 볼 때 사실상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였고 불출마를 권고하는 차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또 최근에 서울 도봉갑 3선의 인재근 의원과도 만나서 직접 불출마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천을 바로 앞에 두고 당대표가 직접 예비 후보에게 적합도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공천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표가 직접 이렇게 알린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통화한 취지가 선배나 중진급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후배들에게 정치 입문의 길을 터달라라고 당부하는 전화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명절 전에 뭐 전화를 하고 그랬던 거였군요. 자, 연휴 앞두고요. 또 연휴 앞두고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제3지대의 빅텐트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이 꾸려진 겁니다. 지도부 구성도 마친 상태죠? 맞습니다. 지난 9일에 제3지대 세력들이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동대표로 해서 합당 결정을 했습니다. 예. 어제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는데 원내대표에는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 최고위원회는 김종민 조응천 의원, 김태섭 전 의원 임명했고요. 사무총장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정책위의장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용남 전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또 당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이훈 전 의원, 수석 대변인에는 허은하 전 의원, 대변인에는 김효은 새로운 미래 대변인과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이원욱 조응천 의원도 개혁신당에 입당을 해서 각각 기존 지역구인 화성과 남양주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그 지도부가 첫 모임을 했을 텐데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오늘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원 회의 있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이재명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 세력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희 내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는 지혜롭게 관리하고 공통점은 키워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개혁신당이 지향점과 정체성이 다른 신당이 선거에서 금배지를 얻기 위해서 모인 거라면서 이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위장결혼하는 거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더 자세한 얘기는 2부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시니까요. 그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또 지금 뉴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곧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거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쯤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서 총선 출마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신당 창당 선언 가능성 거론되고 있고 또 부산 지역구에 출마할지 출마 지역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통합 비례정당에 참여할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총선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먼저 어제 경남 봉하마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의 방명록에 쓴 글을 보면 검찰 개혁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내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님 추모합니다. 그 뜻을 새기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환담을 가지면서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 하나마 힘
힘을 보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신당 창당 통해서라도 이번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 이해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단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지층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고려하고 있어 보이는데 다양하게 고려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출마 적절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2심까지 현재 금고형 이상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조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했는데요. 또 홍 원내대표는 이 통합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눈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크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관련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이 크다고 하죠. 자,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지구촌이 들썩들썩 되는 걸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고 있죠. 지난 10일 경선 유세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미국이 돕지 않겠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 나는 나토를 보호하지 않을 거다. 사실 러시아더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할 거다. 당신들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토와 유럽 국가들 강력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누구도 유럽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나토의 상호 방위 의무 상대화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건 동맹을 버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걸 전부 하게 두겠다는 끔찍한 말이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같은 공화당의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후보도 이 비난 여론에 합세했습니다. 푸틴 때문에 50만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의 편에 서겠다는 거냐 이렇게 되물었고요. 같은 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이번 발언은 부적합하고 어리석은 발언이었다라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설 나오면 상대인 바이든 대통령에겐 뭐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고령의 기억력이 나쁘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한 로버트 허 특검이 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쓴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기억력은 나쁘지만 악의는 없는 노인이다라는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가 이 특검 조사 보고서는 남편에 대한 정치적인 인신 공격을 한 거라며 반발을 했는데 이 남편이 81세인 건 맞지만 업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사람이 하루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1시간에 하는 81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 성인의 86%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고령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2024년에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다는 미국이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를 한다는 얘기 전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